15, 19, 20, 21. 원데이 투데이제. 원데이 투데이제. 자, 숙제는 내가 문제를 좀 지정해 줄 건데, 나머지는 따로 영상을 좀 올렸으면 하고. 1번 이거, 1번, 2번까지 할까? 1번만. 자, 1번만. 아, 쉬워. 그냥 봐. 1번 쉬워. 자, 봐.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새 은하. 자, 어쨌거나 멀리 떨어지는 은하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후퇴 멀어지고 있다. 자,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져, 짧아져? 길어져. 그럼 이거 다 길어졌겠죠? 예를 들어 뭐, 요 세 개 같은 거, 요 세 개 같고, 요 세 개 같겠지? 그 예를 들어서 요 볼게. 자, 보자. 자, 그러면, 어쨌든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의량이 많을 거니까, 뭐, 대략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면, 자, 이 정도 멀었다 그 말이지. 그러면, 멀리 있을수록 편의량 커지는 거지? 요놈이 가장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놈이 가장 거리가 멀다. 가장 짧은 건? A. 답은? BCA 4번 되겠지? 어제 긴장했었어. 자, 2번. 자, 지금 외부나 X 스펙트럼 비교 나와 있고, 자, 표는 파장. 자, 4000 돼 있는데, 자, A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거 옹스트롬이라 있습니다. A 동그라미. 이거 역시 파장의 단위인데, 자, 원래 우리가 파장 단위로, 길이 단위로,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이런 걸 했잖아, 맞지? 참고로, 좀 더 작은 단위가 이거 옹스트롬입니다. 참고로, 나노미터보다 현재 보면 10분의 1로 더 작습니다. 그래서 4000 옹스트롬이라는 것은 400 나노미터.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파장 단위로 옹스트롬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비나 옹스트롬. 자, 어쨌든 그냥 길이 단위라 생각하시면 돼. 자, 문제 갈게. 자, 멀리 있는 외부 은하일수록 파장 변화량이 작아진다. 아니지. 멀리 있단 말은 후퇴 속도가 클 거니까 파장 변화 크겠지. 1번 틀렸고, 다시 말하지만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이랑 크다. 자, 니은. 자, X의 후퇴 속도는 1500km/s이다.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지? 어떤 과정을 좀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이거 도플러까지? 파장 변화량 나와 있잖아. 맞지? 자, C분의 V는 현재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지금 람다 제로가 얼마인지 나와 있고, 그리고 델타 람다가 뭔지 나와 있고, 맞죠? C가 광속 3 곱하기 15 5승이 나와 있고, 물어본 건 V. 이걸 물어본 거지.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람다 제로가 얼마야? 4000. 변화량은 200이죠? 4000분의 200. 그 말은 20분의 1이지. 20분의 1은 현재 보면 30만 분의 V지. 그래서 V가 15,000 나오는 거죠. 20분의 1이니까. 됐지? 이거 20분의 1. 현재 보면 30만 분의 V니까 V가 30만의 20분의 1은 15,000. 그 답은 니은 맞고. 자, 디귿. X를 이용하여 구한 허블 상수는 75. 자, 허블 상수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지. V는 HR. 참고로 V와 R 나와 있죠? V는 좀 전에 15,000 구했고, 그리고 거리는 300 메가파스칼 나와 있지? 300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H는 R분의 V, 현재 보면 300분의 15,000. 됐나? 자, H는 R분의 V니까 300분의 5,000. 얼마 나오지? 그렇지. 50 나오지. 50. 그래서 75가 아니라 50이다. 답은 2번이다. 자, 3번 갈게. 자, AC. 자, 은하들 운동 방향 스펙트럼 선 적색 편이량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적색 편이라는 것은 후퇴 속도 때문에 결정되는 거지. 그 말이 이 후퇴 속도는 또 거리에 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적색 편이량은 현재 보면 후퇴 속도에 비례할 것이다. 그리고 거리에 비례할 것이다. 됐지? 그 관계를 알고 있으면 되지. 자, 현재 보면 원래 C분의 V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가 Z, 이거 적색 편이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갑시다. 지구는 우주 중심에 있다? 중심에 있다 없다? 우주의 중심 없지? 틀렸고. 자, B는 A보다 지구로부터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자, 참고로 이 적색 편이량이 클수록 멀어지는 속도 큰 거지. 현재 보면 자, B와 A, B는 0.2, A는 0.1. 그러면 B가 더 빠르게 멀어진다. 그 말이죠. 자, 디귿. C는 B보다 지구에서 더 먼 거리에 있다. 다시 말하지만 적색 편이량은
후퇴 속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거리에 비례한다. 그럼 이 값이 큰 놈이 더 먼 거리에 있는 거지. 자, 그러면 B와 C를 보면 자, B는 0.2, C는 0.3이니까 C가 더 멀겠지. 됐지?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오케이. 자, 4번. 자, 은하 P를 기준으로 관측할 때 은하 ACD 후퇴 속도 나와 있고, 어쨌든 이 후퇴 속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리에 비례하는 것, 적색 편이랑 비례하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자, 은하 관측하는 것을 관측자 위치를 은하 C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C. 자, 그러면 문제 갑시다. 지금 원래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30과 60, 요거 30. 그 말은 다 은하 사이의 거리는 간격은 다 똑같다 그 말이죠. 맞지? 일단 이거 가지고 간격이 다 동일하다는 것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지? 자, 그 상태에서 이제 C로 바꿨다 그 말이잖아. 자, 갑시다. 자, 은하 B의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 서로 접근해 안 해? 접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조건 어디 한 점 어떤 놈을 기준으로 하든 다 멀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청색 편이가 접근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없다. 아주 가까운 경우 외에는. 이 정도 속도라는 것은 먼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적색 편이가 나타나겠지. 자, 은하 A의 후퇴 속도는 B의 후퇴 속도의 2배로 관측된다. 자, C에서 봤을 때 B의 거리가 얼마야? B의 거리는 1, 한 칸이죠. A 거리는 2, 거리가 2배란 말은 후퇴 속도가 2배라 그 말이지. 됐지? 자,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할 거니까 맞고, 자, 1과 2의 거리니까 현재 보면 맞겠지? 자, 디귿. 자, 은하 D의 후퇴 속도는 30. 자, 원래 이 1이란 것은, 한 칸이란 것은 30km/s에 해당되는 속도 거리였지? 그러면 CD의 거리는 1이니까 당연히 30km/s 한 칸에 대한 값으로 멀어지겠지. 맞겠죠? 자, B와 D의 후퇴 속도는 서로 같게 관측된다. B와 D. 자, C로부터 B는 왼쪽으로 1. 자, D는 C로부터 오른쪽으로 1. 둘 다 거리가 어때? 같으니까 후퇴 속도는 둘 다 똑같겠지. 방향은 반대일 뿐이고 답은 5번 되겠죠. 자, 5번. 자, 한 직선상의 외부나 ABC 거리와 후퇴 속도 나타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다. 자, 우주의 중심은 없죠. 틀렸습니다. 자, 우리 은하에서 측정한 적색 편의 값은 B가 가장 작다. 참고로 이 적색 편이라는 것은 자, 은하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적색 편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 적색 편의 정도는 현재 후퇴 속도, 멀어진 속도에 비례하게 되는 거고, 이 멀어지는 속도는 현재 은하들의 거리에 비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의 값이 크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B가 가장 A, B, C 중에 B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작은 적색 편의 값을 나타내겠지. 맞는 말 되겠죠? 자, A에서 측정한 후퇴 속도는 우리 은하가 C의 2배이다. 자, A에서 측정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현재 우리 은하까지 거리는 50파섹, 50메가파섹, 그리고 C까지는 100메가파섹이 됩니다. 그 말은 C가 어쨌거나 더 멀잖아? 더 멀단 말은 현재 후퇴 속도가 더 크게 나타나겠지. 자, 그래서 A에서 측정한 후퇴 속도는 현재 보면 C가 우리 은하의 2배가 되겠지. 근데 우리 은하가 C의 2배를 했으니까 틀렸지. 우리 은하는 더 가깝기 때문에 후퇴 속도가 더 작다. 그 거리가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후퇴 속도 역시 2분의 1, 0.5배가 되겠지. 답은 2번. 자, 6번. 허블의 법칙과 은하의 후퇴에 관한 설명. 자, 허블의 법칙 전반적인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A, B, C 세 개의 은하에 대해서 A 은하에서 관측했을 때, 그리고 B 은하에서 관측했을 때, 자, 각각 다른 은하들이 멀어진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C 은하에서 관측했을 때 A 은하와 자, B 은하의 후퇴 속도를 구하는 건데, 자, 후퇴 속도라는 것은 우주가 현재 팽창을 하면서 은하들이 멀어질 건데, 그 멀어지는 정도는 이제 거리에 따라 비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 되겠지. 참고로 지금 은하들의 거리 관계를 따져보게 되면, 자, 첫 번째 A 은하에 관측했을 때 거리, 자, 지금 200km/s로 그리고 현재 B는 100km/s로 멀어지고 있는데, 이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할 거니까 A와 C 사이 거리는 2, 그래 A와 B 사이 거리는 이제 1이라 볼 수가 있겠지. 자, B 은하 관측한 것도 마찬가지야. 자, B에서 관측했을 때 C 은하가 300으로 멀어지고 A가 100으로 멀어진다. 자, 그러면 A, B 사이 거리는 1, 그리고 B와 C 사이 거리는 3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는 C 은하에서 관측했을 때
A와 B의 후퇴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C를 기준으로 한 거리 비교를 하면 되겠지. 자, C에서 A까지 현재 보면 거리가 2가 되겠죠. 그리고 C에서 B까지 거리는 3이 되겠지. 그런데 거리 1에 해당되는 것이 100km/s니까 각각 200km/s와 300km/s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답은 5번. 자, 7번. 절대 등급이 같은 외부나 A, B, C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 나와 있는데 실제 문제상에 나와 있는 은하 A, B, C가 아니라 처녀, 큰곰, 목동, 바다빈 같은 별자리가 나와 있지. 일단 별자리를 보고 별자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은하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 참고로 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자, 거리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후퇴 속도 역시 아래로 내려가서 커지고 있지. 그리고 거리와 후퇴 속도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 이 허블의 법칙 따라서 이 내용도 역시 알고 있는 상황이지. 답은 1번. 자, 나머지도 한번 봅시다. 거리 지수는 바다 뱀자리 은하가 가장 작다. 자, 거리 지수라는 것은 뭐였냐면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이었어. 이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은 5 로그 R 마이너스 5. 여기서 R이라는 것이 바로 거리였는데 어쨌거나 이 겉절이 값, 이 거리 지수가 커지면 로그 안에 있지만 이 R 자체의 거리 값이 커지는 거였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것, 자, 가장 먼 것은 바다 뱀자리가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은 거리에 비례할 거니까 현재 자, 바다 뱀자리는 가장 멀리 있지. 그래서 가장 작다가 아니라 가장 크다가 되겠지. 자, 적색 편이량은 목동자리 은하가 가장 작다. 자, 적색 편이량이라는 것은 후퇴 속도에 비례하겠지? 후퇴 속도에 비례할 거니까 가장 작은 것은 처녀자리가 가장 후퇴 속도가 작기 때문에 현재 처녀자리가 가장 작다가 되겠지. 자, 은하들은 우리 은하로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지금 우주가 팽창하면서 모든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보면 모두 다 후퇴하고 있다. 자,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의 파장은 원래 파장보다 짧다. 자, 실제 후퇴하게 되면 적색 편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틀렸지. 답은 1번. 자, 8번. 자, 우리 은하 중심으로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두 은하 A, B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자, 갑시다. 자, 허블 상수는 70km/s per 메가파섹 되어 있는데 자, 구해보자. 일단 허블 상수를 구하려면 자, V는 HR, 이 식에서 허블 상수에 관련된 식으로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허블 상수 H는 R분의 V. 자, 지금 거리 R과 후퇴 속도 V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시키면 될 건데 자, B는 다 나와 있지 않고 A는 다 나와 있으니까 A 값을 넣게 되면 자, 거리가 30 그리고 후퇴 속도는 2100. 그러면 30분의 2100. 결과는 70이 나오겠지? 그래서 허블 상수는 70. 맞는 말 되겠죠? 자, 니은. 자, 가는 2100km/s보다 크다. 당연히 거리가 더 멀면 현재 후퇴 속도는 더 빠르죠.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는 빠른 서로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2100보다는 더 클 겁니다. 일단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서로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B의 거리가 A의 2배이기 때문에 후퇴 속도 역시 2배가 돼서 4200이 되겠지? 어쨌거나 2100보다는 크다. 맞는 말. 자, A에서 측정한 후퇴 속도. 자, B가 우리 은하의 2배이다. 자, 그럼 일단 위치 관계를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서로 반대 방향 그랬으니까 우리 은하가 있다면 왼쪽에 예를 들어서 A가 있다면 오른쪽에 B가 있다. 이 말이지? 자, 거리가 30대 60이니까 1대 2가 될 겁니다. 자, 근데 A에서 측정한 후퇴 속도니까 자, 이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할 거니까 거리 B만 따지면 되겠지? 자, 그러면 A로부터 우리 은하까지는 거리 1, 그리고 A로부터 B까지는 거리가 1과 2를 더할 거니까 3이 되겠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후퇴 속도 역시 1대 3. 그러면 현재 우리 은하보다 B의 후퇴 속도가 3배가 된다. 그 말이지. 여기는 틀렸지? 네, 답은 기억 니은 3번 되겠죠. 자, 9번. 자, 가는 성운 X와 Y의 상대적 위치를 그리고 나는 AD 각 지점에서 퀘이사 관측했을 때 스펙트럼 흡수선 방출선의 세기와 편의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적색 편의가 일어날 건데 우주는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은하나 현재 성운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질 거야. 그러면 적색 편의가 일어날 건데 이 적색 편의는 현재 실제 바로 멀어지고 있는 속도에 비례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멀어지는 속도는 다시 허블의 법칙에 따라서 거리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적색 편의가 많이 일어날수록 거리가 멀다는 것, 그리고 멀어지는 속도가 크다는 것 알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리고 K선은 은하로서 방출선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방출선을. 근데 성운 X와 Y는 성운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는 빛, 지나가는 빛들의 일부를 흡수할 거야. 그래서 흡수선들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 시작할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A에서 관측을 했다. 자, A에서 K사를 보게 되면 자, 중간 현재 보면 성운들이 없기 때문에 K사에서 방출되는 방출선만 나타나겠지.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A에서 관측했을 때는 현재 위로 뾰족한 방출선만 하나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B에서 만약 관측을 한다면 자, 성운 그리고 현재 보면 성운을 지나서 K사를 보게 될 거야. 자, 근데 성운 X도 그리고 K사도 둘 다 자, B로부터 멀어지고 있겠지? 그럼 둘 다 파장이 길어질 건데 성운 X에 의해서는 흡수선이 파장이 길어질 것이고 그리고 K사에 의해서는 방출선이 파장이 길어질 거야. 자, 그러면 밑에 있는 B에서 관측한 모습을 보게 되면 자, 현재 파장이 짧은 현재 흡수선 위치, 아래로 뾰족한 이 위치는 바로 성운 X에 의한 흡수선의 위치고 그리고 K사에 의한 방출선은 좀 더 오른쪽에 있는 이 위치 위로 뾰족한 이게 바로 방출선, 훨씬 더 파장이 많이 길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자, 문제 갑시다. 자, 성운 X에서 K사까지 거리는 성운 XY 사이의 거리보다 멀다. 참고로 자, 거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멀어진 속도에 비례하게 될 거니까 편이량이 차이가 나겠지. 파장이 길어지는 정도가 차이 나겠죠. 자, 그러면 X와 K사 그리고 XY 이 거리를 다 비교하려면 C에서 관측한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 왜냐하면 C에서 K사를 보게 되면 현재 성운 Y와 성운 X를 지나서 보게 될 거니까 현재 서로 비교하기가 쉽겠죠. 자, 갑시다. 자, 그러면 C에서 관측한 결과를 보게 되면 자, 먼저 자, C에서 퀘이사를 봤을 때 먼저 성운 Y, Y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Y에 의한 흡수선이 파장 변화가 가장 짧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흡수선 두 개 중에 아래로 오목한, 아래로 뾰족한 두 개의 흡수선 중에 가까이 있는 것이 Y 거, 그리고 좀 더 멀리 있는 것이 X에 의한 흡수선이 되겠지? 자, 그리고 자, K사가 가장 멀리 있다. 그러면 K사에 의한 적색 편의가 가장 많이 일어날 건데 자, K사는 방출선을 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방출선에 의한 건 가장 오른쪽에 있는 현재 위로 뾰족한 이 방출선은 바로 K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다시 말하지만 파장 변화 정도는 속도에 비례하는 것이고 거리에 비례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말하면 파장 변화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거리에 비례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X와 Y, 자, 지금 두 개의 흡수선의 현재 보면 파장 차이는 이만큼이다. 그리고 X와 K사, 자, 두 개 파장의 차이는 이만큼이다. 그 말은 거리 차이를 말하는 거지. 자, 그 말은 X와 Y 사이 거리보다는 X와 K사 사이의 거리가 더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좀 복잡하지?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지? 자, 현재 성 X에서 관측한 K사와 지구에서 관측한 K사 나이는 같다. 참고로 K사라는 것은 나이가 아주 많아. 자, 이 나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참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모두 다 멀어지고 있는데 자, 그들로부터 멀어질 때 파장 변화가 생기고 이 파장 변화 가지고 우리가 나이를 계산해 내는 거지. 자, 그러면 파장 변화 가지고 멀어진 속도 그리고 거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K사의 거리가 100억 광년이 나왔어. 100억 광년이란 말은 자, K사로부터 나온 빛이 100억 년 전에 출발해서 지금 지구에 도착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K사는 이미 벌써 100억 년 전에 존재했단 말이 되는 거잖아. 그만큼 나이가 많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주 초기의 모습을 연구하는 데 많이 활용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라는 것은 편이량을 기반으로 현재 보면 자, 후퇴 속도와 그리고 거리를 따져 가지고 나이를 재는 거니까 만약 거리를 가까운 데 잰다 그러면 현재 보면 나이도 적게 확인이 되겠지? 그래서 나이가 다르게 측정이 될 겁니다. 자, 디귿. 자, K사에서 성운 Y로 관측하면 스펙트럼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 자, 청색 편이란 말은 접근한단 말이지. 그런데 우주는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극단적으로 아주 가까운 천체들, 그러니까 은하들이 아주 가깝다면 서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멀어질 것이다. 그 말은 적색 편의가 나타날 것이다. 답은 1번 되겠지.
자, 11번. 자, 그림은 절대 등급이 같은 외부나 ABC의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 자, 돼 있는데, 자, 절대 등급이 같단 말은 진짜 밝기가 다 똑같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갑시다. 겉보기 밝기는 B보다 A가 약 3배 밝다. 자, 겉보기 밝기. 현재 그 거리상에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밝기를 말하는데, 자, 밝기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당연하죠. 거리가 멀수록 현재 뭐 어둡게 보일 거잖아. 아무리 밝은 비례라도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이는 거지. 근데 밝기와 거리 관계를 정확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자, 빛은 면적으로 퍼져가기 때문에 현재 거리가 2배가 되면 현재 밝기는 4분의 1로 면적이 4배가 될 거니까 밝기는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밝기와 거리 관계는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가 되겠지. 그래서 만약 3배 멀어지게 되면 밝기는 9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A와 B를 따져보면 자, A는 100, B가 300. 자, B가 A보다 3배 더 멀어. 3배 더 멀단 말은 B는 밝기가 9분의 1로 보이겠지? 자, A, B, C는 진짜 밝기는 똑같다 그랬으니까 B는 9분의 1의 밝기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A 관점에서 본다면 A는 B의 9배가 되겠지? B가 A의 9분의 1이니까 그러면 A는 B의 9배가 된다. 그래서 3배 밝다는 게 아니라 9배가 되겠지? 자, B에서 관찰하면 A, C는 모두 후퇴한다. 자, 어디를 관측하든 어디서 관측하든 우주는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역시 이거는 후퇴한다. 맞는 말 되겠지. 20억 년 전에 우리 은하 본 C의 후퇴 속도는 현재와 동일하다. 자, 후퇴 속도라는 것은 거리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근데 20억 년 전에는 지금 계속 우주는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좀 더 수축되어 있는 상황이지. 그 말은 과거에는 자, 우리 은하와 현재 C의 거리가 더 가까웠겠지. 더 가깝다 말은 자, 거리의 후퇴 속도는 비례할 거니까 가까이 있었다 말은 더 느리게 이동했겠지. 더 느리게 더 작은 속도로 후퇴했을 겁니다. 답은 2번 되겠지. 자, 12번. 자, 거리가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진 은하까지 거리와 자, 시선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자, 기울기는 허블 상수이다. 자, 그래프상에서 현재 우리가 기울기라는 것은 가로측의 증가량분의 세로측의 증가량이 되는 거지.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식 자체는 V는 HR. 현재 H는 허블 상수가 될 것이고 V는 후퇴 속도, R은 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V와 R이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 이런 건데 자, H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H는 R분의 V가 되는 거지. 거리분의 속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현재 이 기울기 자체는 바로 가로축, 세로축, 거리분의 속도. 그래서 허블 상수가 기울기가 맞죠. 자, 니은. 자, 모든 은하는 지구로부터 멀어져 간다. 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허블의 법칙,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은하들은 멀어지는 거지만 특히 멀리 있는 은하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어. 왜냐하면 자, 이게 자료에 보게 되면 점들을 봤을 때 0보다도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있어. 0보다도 아래쪽. 그 말은 자, 시선 속도가 플러스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거지. 자, 마이너스 값이라 말은 플러스 값을 가지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마이너스 값을 가진 것은 우리한테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지? 접근. 자, 왜냐면 자, 은하들끼리 서로 어쨌든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유인력이지. 만유인력을 작용할 건데 만약 가까이 있다면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질량을 가진 애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데 자,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힘은 크게 돼 있어. 그러면 서로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는 이 만유인력이 우주 팽창으로 인한 현재 거리가 멀어지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 접근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서로 간에 미치고 있는 중력, 만유인력에 의해서 서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접근하는 경우에 나중에 가까워져서 서로 충돌 은하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 다 멀어진다는 말은 틀렸다. 특히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접근하더라. 자, 디귿.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 지금 그래프를 보더라도 거리가 멀어질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 서로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지. 자, 13번. 자, 허블 상수를 구하기 위해 관측한 은하 ABC의 관측 결과 나타낸 것 돼 있는데 자, 갑시다. 자, 기억.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는 B가 A의 2배이다. 지금 자료 자체에서 벌써 거리가 나와 있지. 자, B의 거리가 2, 그리고 A 거리가 1. 그러면 현재 B가 A의 2배. 맞는 말이죠? 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적색 편이량. 적색 편이라는 것은 후퇴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 적색 편이량은 그러면 후퇴 속도 서로 비례 관계를 가지겠지?
그러면 후퇴 속도를 비교하게 되면 자 C는 3, A는 1이니까 3배가 되겠죠? 3배. 자, 디귿. A로부터 후퇴 속도는 C가 B의 2배이다. 자, A로부터 후퇴 속도를 했어. 그러면 이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할 거니까 A로부터 B와 C의 거리만 비교하면 될 건데 A로부터 B까지는 이제 거리는 1이 되겠죠? 그리고 A로부터 C까지 거리는 현재 2칸이니까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리가 2배니까 후퇴 속도 역시 2배가 되겠지? 맞는 말 되겠죠. 답은 5번. 자, 14번. A와 B는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한 외부나 거리와 후퇴 속도 관계를 나타낸 거고, 그리고 묻는 것은 A와 B를 이용하여 구한 우주의 나이와 관측 가능한 우주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 허블 상수분의 1이지. 그리고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 C라는 것은 광석이죠. 이런 관계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H를 구해야 될 건데 주어진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거리고 세로축이 후퇴 속도죠. R과 V가 될 건데 이 기울기 R분의 V, 이게 바로 허블 상수 H를 의미하는 거지. 자, 그러면 A와 B의 기울기 H를 비교하게 되면 기울기가 더 큰 A가 허블 상수값이 더 크다 그 말이지. 자, 근데 우주의 나이나 우주 크기나 허블 상수 역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허블 상수의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오히려 기울기가 작을수록 허블 상수가 작단 말이니까 우주의 나이나 우주 크기나 더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울기가 작은 B가 A보다 우주의 나이도 많고 우주의 크기도 크고 답은 4번 되겠지. 자, 15번. 자, 가는 외부나 거리와 후퇴 속도 관계 나타낸 것이고, 자, 나는 A를 분광관측 했을 때 원래 파장이 410, 근데 흡수전이 418.2로 파장이 길어진 거죠. 적색편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해봅시다. 1번 허블 상수를 구하시오. 자, 허블 상수는 R과 V 관계, H는 R분의 V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거리 R과 후퇴 속도 V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이 가능한데, 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숫자를 이용하면 계산이 더 쉽겠지. 그래서 80과 4000 또는 160과 8000을 이용하면 될 건데 80과 4000을 이용하면, 자, 80일 때 4000의 후퇴 속도를 가질 거니까 거리 R이 80일 때 V는 4000이다.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50km/s/메가파섹 이렇게 허블 상수를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외부나 A까지의 거리. 자, 거리는 자, 허블 상수 관계식을 자, 거리 관계식으로 고치게 되면 R은 H분의 V가 되겠지. 자, H는 지금 5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V를 A의 후퇴 속도인 V를 알아야지만이 거리 R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이 V는 지금 파장 변화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도플 효과식을 이용하면 되겠지. 자, 광속인 C분의 V는 자,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원래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이야. 자, 원래 파장은 410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파장 변화량이니까 418.2로 관측됐다면 원래 파장은 410이니까 변화된 양은 8.2가 되겠지? 그래서 410분의 8.2 이렇게 되겠지? 자, C는 지금 3 곱하기 10의 5승으로 30만 km/s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분의 V. 자, 그러면 모르는 거는 V밖에 없지? 자, 이거 손으로 계산하기 좀 어려울 거고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계산기로 계산하면 V는 바로 6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6000 km/s로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지금 H도 알고 V도 알기 때문에 R을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대로 적용시키면 50분의 6000. 자, 50분의 6000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20이 나오겠지? 자, 단위 같은 경우에 km/s는 서로 날아갈 것이고, 자, per 메가파섹이기 때문에 이 메가파섹은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120 메가파섹이 나온다 그 말이지. 자, 이거 과정 자체는 실제로 복잡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7번. 자, 1920년 이후 관측을 통해 구한 허블 상수의 변화 나타낸 것 되십니다. 자, 문제 갑시다. 기억. 허블 상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지금 점 찍혀 있는 것이 바로 허블 상수 값들이지. 자, 그러면 A 시기에는 위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B 시기에는 아래쪽에 존재할 거니까, 현재 B 시기 때 값이 더 작은 거지. 그래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게 측정, 맞는 말이죠. 자, 허블 상수를 이용해 구한 우주의 나이. 참고로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1, H분의 1로 표현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H가 클수록, 허블 상수가 클수록 오히려 나이는 작아지는 거지. 자, 그러면
자, P일 때 허블 상수 값이 더 작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는 더 크게 측정이 되겠지. 그래서 B 시기가 A 시기보다 크다. 맞는 말 되겠죠. 자, 허블 법칙 이용한 우주의 크기. 자, 우주의 크기 역시 H분의 C로 현재 허블 상수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허블 상수가 더 작은 B일 때 역시 우주 크기가 더 크게 측정이 되겠지. 그래서 B 시기가 A 시기보다 크다. 맞는 말 되겠죠. 답은 5번. 자, 18번. 가는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허블 상수 시대별 변화. 자, 허블 상수 값은 시대에 따라 그 값이 다 계속 변해왔지. 좀 더 정밀해지고 정확해져 왔다는 거죠. 자, 갑시다. 자,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난다. 참고로 거리가 멀게 되면 후퇴 속도가 커지는 거지. 참고로 이 적색 편의라는 것은 후퇴 속도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적색 편의는 후퇴 속도에 비례하고 그리고 이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거리와 적색 편의는 비례 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는 크게 나타난다. 맞는 말 되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그래프의 기울기는 B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자, 가그래프에서 기울기. 현재 가로축이 거리고 세로축이 속도잖아. 바로 R분의 V, 바로 허블 상수를 말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이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대에 따라 이 기울기, 이 허블 상수 값, 지금 나에 나와 있죠? 현재 허블 상수 값, 기울기 값, 이 값이 H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계속 감소되어 왔잖아. 그러면 현재 가그래프상에서 이 기울기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되어 왔다는 거지. 그래서 B방향으로 아래쪽으로 기울어졌다. 맞는 말 되겠지.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니까. 자, 디귿. 허블 상수의 변화로부터 우주 나이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로 표현하게 되면 H분의 1이었지.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허블 상수 값은 현재 점점 감소해 왔습니다. 그러면 분모 H가 줄어든다면 전체 값은 증가되어 왔겠지.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계속 늘어나왔지.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 답은 기억 니은 3번. 자, 19번. 자, 그림은 은하 A에서 외부 은하를 관측하여 각 은하들의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 자, 그리고 BC 거리가 B는 200MPa, C는 500MPa 나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은하 A와 B의 후퇴 속도로 허블 상수 구하시오 되어 있는데, 자, A에서 측정하니까 A 후퇴 속도는 없잖아. 그래서 A, B가 아니라 이제 BC가 되겠지. 그래서 BC의 후퇴 속도로 허블 상수를 각각 구하는 것. 자, 일단 허블 상수 식은 R분의 V가 되겠지. 근데 R과 V, 바로 거리와 후퇴 속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B의 것을 보면, 자, B와 C의 거리를 보게 되면 B는 200, 그리고 C는 500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B의 허블 상수를 구해보면 200분의 5000이 되겠지. 거리가 200MPa, 그리고 속도는 5000km/s였어. 자, 이걸 계산하면 25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25km/s/MPa 되는 거지. 자, 근데 C는 거리가 500이고, 자, 그리고 이제 속도가 만이기 때문에 500분의 만, 이걸 계산하면 20이 나오지. 자, 서로 다른 허블 상수값이 나왔습니다. 이게 동일한 시점이라면 동일한 허블 상수값을 가져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데 이 역시 약간 오류가 좀 있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허블 상수 계산하는데 해보는데 좀 주안점을 두고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을 합시다.